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평생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이 잠과 함께 하는 거죠. 수면은요, 우리 몸의 재충전의 시간이 돼주기도 하고요,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자는 옆 사람뿐만 아니라요, 본인 자신도 질 높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50번에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정용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용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요, 이 잠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정말 숙면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선잠을 자기도 하고요. 꿈을 꾸는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정상적인 수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수면은 90분 단위로 끊어져서 주기를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주기가 정상 수면 중에 4회에서 6회 정도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6시간, 8시간 잔다고 가정하면 90분 정도의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을 들게 되면은 잠을 시작하는 인면기가 있고, 인면기가 지나서 얕은 수면을 사는 경수면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몸이 피로해서 회복을 하는 서파수면기, 즉 깊은 수면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REM 수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REM, Rapid Eye Movement의 약자가 되겠고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REM 수면은 실제 눈이 급속하게 움직이는 시기를 말하고, 눈이 급속하게 움직이면서 머리는 왕성하게 꿈을 꾸는데 반면에 몸은 완전히 축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몸이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골이나 무호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육의 긴장도가 가장 낮아지는 이 REM 수면 단계에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코를 골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중에 정상적인 호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정상 사람의 호흡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입으로 쉬는 구강호흡과 그다음에 이제 비강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수면 중에는 주로 비강호흡을 주로 숨을 쉬게 되고요. 사람이 코가 막히거나 문제가 되면 코를 고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은 이제 공기가 바깥에서 비강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두, 후두를 거쳐 기관, 폐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길이 막히지 않고 잘 열려 있어야 우리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없는 정상적인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 공기의 흐름이 좀 방해를 받고 막히게 되면 코골이가 생기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코를 고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숨 쉬는 길이 좁아져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너무 많이 늘어지거나 연조직이 늘어져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늘어지지 않는데 원래부터 어떤 편도가 크다던가 아니면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좁은 사람들도 코를 고게 됩니다. 특히 무턱이라고 턱이 많이 작거나 아니면 편도가 많이 큰 사람은 코를 굉장히 많이 골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말 배우자나 옆에서 자는 사람이 코를 곤다면 이것만큼 또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코골이도 어떤 질환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코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지나가는 길이 어딘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공기의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근육이나 주변 조직이 덜덜덜 떨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소리가 코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코골이를 원래 영어로는 스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면서 코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코골이 하니까 코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모든 구조에 좁아진 데가 있으면 이제 그게 코골이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코에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코골이가 심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굉장히 큰 소리를 만들고요. 약 45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만드는데 이러한 소리는 굉장히 시끄러운 실내에 해당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 자는 아내나 아니면 수면 파트너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요. 또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이런 코골이,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코골이 환자의 실제 35% 정도는 코골이가 아닌 무호흡, 그러니까 네. 수면 무호흡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방금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잠을 자다가 숨을 쉬지 않아서 옆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숨을 안 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 수면 무호흡은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수면 무호흡은 공기가 지나가서 떨기 시작하면 코골이가 발생을 하고요. 어떠한 원인이든지 막히는 게 더 심해지면 공기가 완전히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호흡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저희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무호흡은 무호흡이 한 번, 두 번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초 이상의 무호흡이 1시간 안에 5회 이상 발생하고 그리고 5회 이상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무호흡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될 때 우리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고 환자를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정말 자다가도 자주 깨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질 높은 수면을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면 무호흡은 말 그대로 무호흡이 있는 건데요. 옆 사람이 자다가 숨이 딱 멎게 되죠. 그래서 어떤 수면 파트너들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걱정이 되죠. 수면 무호흡이 있다가 어느 정도 무호흡이 진행이 되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호흡 중추를 강제로 깨워서 환자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푸 하고 숨을 내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아프고 또 수면 중에 자주 깨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도 되고요. 네. 낮에 많이 졸리거나 또는 아침에 피곤한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자도 자는 게 아니다라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단순히 질환으로 보지 않고 어떤 습관이나 잠버릇 정도로만 보기도 하는데 사실 건강상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건강상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는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이 진행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연구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푹 자지 못하고 숨을 못 쉬면 항상 몸이 긴장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고 지속되다 보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고혈압이나 심부전 같은 심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심장이 원래 안 좋은 분들은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는 급사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당뇨도 수면 무호흡 환자에서 많이 증가한다고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면 무호흡이 심장 질환, 또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환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단순한 잠버릇 정도로 보지 마시고 질환으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50번에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용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함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끔 이 아이들이 코를 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코를 고는 경우에는 친구들이 좀 놀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이 소아 코골이 문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하게 코골이 그러면은 어른만 발생한다고 알기 쉬운데요. 실제 소아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른의 경우에는 코골이나 무호흡이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소아의 경우에는 원인이 거의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소아는 대부분의 경우에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가 원인이 되게 되고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수술을 실제로 시행했던 환자의 사진인데 굉장히 심한 편도 비대를 관찰할 수 있고요. 사진에서 보이는 저런 동그란 공 같이 보이는 게 편도 조직이고 지금 기도의 거의 80% 이상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엑스레이는 아데노이드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보면은 코에서 연결되는 검은색 음영이 코 뒤에서 굉장히 가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이 아데노이드 때문에 좁아진 것이고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으면 편도하고 아데노이드가 이중으로 호흡하는 길을 막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무호흡, 코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명확한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수술을 해주면 쉽게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또 잠을 잘 자야 키도 잘 크고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와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환자들이 이비인후과에 내원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코에서 시작해서 코, 비인강, 구강, 인두, 그리고 후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이상이 없는지 내시경으로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요. 환자의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게 됩니다. 병력을 청취한 후에 우리가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병력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있겠구나 하는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을 시행해서 실제 환자의 수면을 관찰하게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요. 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잠에 관한 어떤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인가요? 네, 수면 다원 검사는 다원이란 말이 들어간 것처럼 수면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종합적으로 보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검사 사진에서 보다시피 자기 전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붙이고 하룻밤을 병원에서 자게 됩니다. 네. 자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 사람이 수면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뇌에 문제가 있는지, 폐에 문제가 있는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장비들을 달고 정말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지금 전화가 한 통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전화 먼저 받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지금 TV를 보고 있으니까 네. 저하고 똑같은 상담을 하고 계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가 봐요. 60대 초반인데, 네. 한 10년도 넘었어요. 10년 가까이요, 네. 코골이도 심하고, 또, 옆에서 볼 때는 자다가 숨을 한참 안 쉰다 하거든요. 그게 무호흡이 동반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잠이 많이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네. 다른 고혈압이니 이런 걸 유발한다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혈압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같은 건 없는데, 지금 저는 잠을 자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뿐이지, 저는 개운하게 잘 자고 일어나거든요. 네. 자고 나면 개운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싶어서. 환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은 본인은 적어도 개운한 잠을 잔다고 하면 심한 무호흡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 옆에서 여행 같은 데 가서 같이 잡으면 숨을 안 잔다고 하던가요?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자다가 죽을지도 아무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 네. 그러면은 심한 무호흡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 이런 경우에 네, 친구분들이 죽을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다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60세가 넘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은 수술을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60세가 넘어간 분들을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결과가 썩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네.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네. 먼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전문의를 만나셔서 실제 문제가 의심이 되면 수면 검사를 시행을 하시고요. 수면 검사상에서 명확한 무호흡이 관찰이 되면 이제 수술 아닌 다른 치료를 시행하면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제 혹시나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잠잘 적에 창피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항상 잠을 잘 때는 네, 예.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본인보다는 옆 사람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 도움 줄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수면 중에 착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분명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선생님을 만나보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완전히 안 골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권해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요.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는 보통 바로 이렇게 편하게 자면은 코를 많이 골고 무호흡증이 옵니다. 같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누웠을 때만 그러시고요. 보통 제가 바로 누웠을 때만 그렇고 옆으로 목을 돌리면 또 이상이 없어요. 네, 혹시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시고요? 예, 술을 좀 합니다. 술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코를 많이 곤다고 하시는데 사실 코를 안 고는 사람도 술을 마시면은 코를 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술을 많이 즐기시는 분은 먼저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술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을 한번 드시면 그 영향이 2, 3일까지 가기 때문에 술을 끊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똑바로 잘 때만 코를 곤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똑바로 눕게 되면 혀가 뒤로 떨어지기 때문에 혀가 숨 쉬는 길을 막게 됩니다. 따라서 옆으로 잘 때 그러니까 코골이가 없는 분들은 잘 때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바꾸는 전문 장비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주무실 때 입는 옷에다가 뒤에 테니스공 같은 거를 꼬매놓고 주무시게 되면 불편해서 똑바로 잘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한 달, 2달 하다 보면은 이제 옆으로 자는 습관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술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술을 줄이시고도 코골이가 남아있다면 자세를 바꾸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전화 상담보다는 실제 전문의를 만나서 혹시 수술이나 그러한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의사를 만나서 상담받아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혹시 텔레비전 시청하시면서 전화통화 주시고 계신가요? 예, 예. 아, 지금 좀 소리가 울려서요. 혹시 텔레비전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음주와 관련된 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하셨고.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됩니다. 네, 생활 습관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예. 제가 네, 말씀하세요. 목젖이 네. 피로하면 많이 내려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알고 있기로 바로 이게 누우면 피로할 때 목젖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예, 거기 기도를 막아서 코가 안 꼬느냐.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좀 옆으로 누우면은 또 호흡하기가 이상이 없고 바로만 누우면은 그래 이민후과 가가지고 네. 하게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안 피곤할 때는 가면 목젖이 괜찮다고 하더만 네. 한번 목이 안 좋아 한번 병 찾아가면은 목젖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예, 기도를 막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대요. 네. 혹시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올해 60 하나입니다. 만 60 하나입니다. 아, 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분명히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예. 네. 이게 의학적으로는 60세가 넘어갔을 때 수술을 시행했을 때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술을 했을 때 드는 어떤 정성이나 비용, 손해와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저희가 저울질했을 때 수술의 이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아버님 병원에 오시면 제가 보기에 치료는 가장 크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술을 줄이시고 체중을 줄이는 치료를 아마 권해드릴 것 같고요. 목젖이 늘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혀가 뒤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아래턱을 앞으로 당기는 장치나 아니면 양압호흡기 같은 것을 치료하면은 네.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비수술적 방법들이 또 있고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좀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아니 목젖을 좀 긴 것을 수술하면 좀 어떨까요? 예,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늘어진 목젖을 레이저로 자르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시행됐던 수술인데요. 네.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수술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 목젖을 자르는 게 수술 후에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 목에 이물감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수술의 효과도 없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든 분들은 많이 시행하지 않고요. 환자분들은 외래 오셔서 쉽게 목젖만 자르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목젖을 자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잘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권해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단지 방법은 술을 줄이거나 양악 수술을 받아가지고 턱을 당기는 방법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술은 아니고 사실 답을 환자분이 알고 계신데요. 세상에 어떠한 치료보다 술을 끊는 것이 훨씬 효과가 적고, 금주요. 네,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그렇죠, 아버님? 예. 네, 그리고 술을 줄이시고 체중을 줄이시면 코골이나 무호흡을 50% 이상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고 다 좋은데 가능하시면 아버님 술을 줄이시고 체중을 줄이시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술을 못 줄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다른 치료에 대해 상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새해부터는 술을 조금씩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어서요. 지금까지 전화 좀 받아봤는데 네. 아까 수면 다원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연세도 있고 그런 분들도 전화를 주셨지만 참 많은 분들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까 이 잠을 자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수면 다원 검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수면 다원 검사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다원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붙인 명칭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리 현상을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뇌파를 측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안구의 움직임,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코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비강 기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늘어져 있는지 늘어져 있지 않은지를 알기 위한 근전도, 그다음에 호흡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호흡 노력 감지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그냥 환자에게 검사 장치를 붙여주고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숙련된 교육받은 검사자가 검사 기간 내내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를 보도록 미국 수면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옆 사람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은 내가 코를 고는지 잠을 자면서 호흡을 잘 못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면 다원 검사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상담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대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 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잠깐 설명드렸지만 크게는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이고요. 아까 전화하신 아버님하고 말씀드렸지만 네. 체중을 줄이고 술을 줄이고 그다음에 수면 위생 관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 하면은 자기 전까지 과식을 한다던가 자기 전까지 TV를 본다든가 그런 수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수면 직전의 행동들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대로 수면을 못 들게 되면은 수면 중에 여러 가지 무호흡 같은 게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수술 장치고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양압호흡기, 그다음에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구강 장치, 그리고 자세를 바꿔주는 자세 조절 장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는 수술이 있고요. 수술은 크게 코 수술, 그리고 이제 입안에 수술하는 구강 수술, 그리고 얼굴의 골격 틀을 바꾸는 골격 수술로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방법의 치료를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흔히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코를 곤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금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도 하셨는데 이 체중 조절과 술을 줄이는 것 이것도 연관이 있겠죠? 네, 굉장히 많고요. 네. 먼저 체중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과체중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게 되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은 지방세포들이 몸에 곳곳에 침투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 골격은 더 늘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근육 사이사이, 살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게 되면 결국은 이 지방이 숨 쉬는 길을 안쪽으로 밀게 됩니다. 따라서 살이 찌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숨 쉬는 길에도 살이 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체중을 10% 이상 줄이면 분명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술 마신 분들은 축 처지듯이 네. 몸 안에 근육이나 그런 것도 처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면 무호흡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술을 좀 더 많이 마신 날에는 코를 더 심하게 고는 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좀 금주하겠다 이런 네. 결심이 좀 쓰실 것 네. 같거든요. 어떤 네. 영향이 있나요, 술과요? 속된 말로 술이 떡이 되게 마신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술을 마시면 사람이 축 처지고 떡처럼 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술을 실제 마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는 수면, 그러니까 기도에 있는 근육들도 똑같이 늘어지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잘 때 이런 식으로 근육이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술을 마시면 축 처지는 거죠. 그래서 숨 쉬는 공간을 근육들이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술은 수면 무호흡과 상극관계에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노력도 하고 비용도 쓰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수술 후에 술을 끊지 못하면 모든 치료 효과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술과 연관이 굉장히 밀접하네요. 네, 수술을 해서 어떤 좁아진 부위를 넓혀도 술을 마셔서 계속적으로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발생을 하면 계속 근육이 떨리기 때문에 떨리면서 이런 떨린 근육들이 잡아당겨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체중 조절과 이 금주라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또 장치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 수술 말고 어떤 비수술적 장치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양압호흡기라는 기구인데요. 제가 양압호흡기요? 네, 모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직접 가져오셨군요. 네, 이게 이제 양압호흡기의 샘플인데요. 실제 이러한 마스크를 수면 중 착용을 하고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실제 코골이라는 것은 기도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막힌 기도를 뚫어주는 역할인가요? 네, 이 호스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서 뚫어주는 장치고요. 현재 미국 수면학회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은 쉽게 이러한 장치를 착용을 하면 무호흡이 치료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마치 안경처럼 우리가 쓰는 동안에는 고정을 해주는 거군요. 잘 보이지만 이 장치는 이걸 벗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호흡이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하지만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장비까지 봤는데요. 이 양압 호흡기 말고도 구강장치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네, 구강장치도 제가 샘플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러한 장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잠깐 제가 환자분과의 그 상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혀가 뒤로 떨어지면 수면 무호흡에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하악을 앞으로 당겨주게 되면은 이 하악에 붙어 있는 혀를 앞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를 수면 중에 착용을 하고 잠을 자면 이제 똑바로 누웠을 때 혀가 뒤로 떨어져서 숨을 막는 효과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일부는 수면 무호흡 환자가 수면 중에 이갈이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정기와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요. 이 양압 호흡기와 구강 장치 꾸준히 사용하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이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수술 방법이 아니어서 또 단점은 없을지도 궁금해요. 네, 이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장점만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장비들인데 환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첫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양압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200만 원 후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구강내 장치 같은 것도 100만 원 후반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양압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환자 중에 잘 착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환자들은 자꾸 자다가 본인도 모르게 벗어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치료 효과는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이제 구강내 장치의 단점을 설명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한 무호흡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하악을 강제로 앞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래턱을 내밀어 보면은 이 턱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하악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과다하게 침을 흘리는 등의 몇 가지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장점과 단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조화하면은 좋은 치료법입니다. 분명하게는.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또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들 좀 살펴봤는데요. 전화가 한 통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연결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네. 예수사는 손녀 딸인데, 네. 어릴 때부터 애가 코를 되게 걸어요. 손녀 따님 분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애가 막 이래 숨을 막 이래 어쩌면은 막 무호흡이 돼가지고 막 깜짝 넘어갈 것 같이. 막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애가 코 고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소아 코골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네. 4살 먹어서 병원에 한번 이제 데리고 가봤어요. 네. 걱정이 돼가지고 가니까 뭐 어서 선생님 말로는 이래 어릴 때 애가 코 고는 애가 있긴 있는데 네. 한 6살이나 7살 되면은 저 뭐 자연적으로 코가 안 걸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코가 걸면은 뭐 수술을 하든 여차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물락인가 이래 코에 열함이 조금 주는 거 그것도 조금 이용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6살인데요. 지금 코를 다면서 계속 걸거든요. 예. 할머니 입장에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네, 같아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네. 이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보호자분들이 우리 애가 코를 곤다, 무호흡도 있다,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 어머님 네. 6살이라고 하셨죠? 네. 사실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 수술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린애들이 코를 골아서 오면은 조금 더 키워보자, 시간 지나면 나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확실하게 코를 골고 또는 편도나 아데노이드에 문제가 있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면 네. 어린 나이에도 먼저 수술을 하는 게 그 아이에게 훨씬 도움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소아가 코골이를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는 동안에 충분하게 쉬지 못하고 숨을 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성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네,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코골이 소아들은 원래 본인이 커야 되는 키에 다 크지 못하고 성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술을 해서 해소를 하면 본인이 원래 커야 되는 키를 따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너무 치료를 지연되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정말 그 아이가 코를 골고 힘들어하면 할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한테 칼을 대고 마취를 할까 분명히 걱정스러우시겠지만 수술을 해주는 게 정답이고요. 오히려 네. 아이에게는요. 네. 그래서 처음엔 아프고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덜 아파하거든요. 빨리 회복하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6살이면은 그런데 이제 이래 뒷고 자면서 보면은 네. 막 코를 되게 걸어가지고 내가 이제 애를 하면서 흔들어가지고 옆으로 이래 머리 고개를 이래 좀 돌리보면은 또 조금 덜하다가 자세를 바꿔주시는군요. 네. 근데 또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면 애가 몸부림은 하도 많이 칩니다. 그 코 고는 것 때문에 그런.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는 것 자체가 애한테 굉장히 심한 노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는 시간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데 잘 때 심하게 코를 골고 무호흡이 있으면 그 자체가 애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 아이의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더 시간 끌지 마시고 병원 내원에서 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수술하는데 되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대략 그 궁금해하는 수술 경과 설명드리면은 입원도 오래 하지 않고요. 수술 전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바로 다음 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통증이 심한 편인데 오히려 아이들은 다음 날 뭐 잘 웃고 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님.
네. 마취 해갖고 합니까? 네, 전신 마취 하는데 수술 시간은 3, 4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치료 시기가 딱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아까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상담 전화에서 또 어르신의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 않으셨고 네. 또 아이의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셨어요. 네. 이렇게 수술에도 치료 시기와 맞는 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술은 어떻게 네. 이루어지나요? 그 병원에 오는 분들이 이제 저 수술 받으러 왔어요.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죄송스럽게도 수술을 모든 분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아의 경우는 편도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으면 수술을 시행하는데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시행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좀 있어요. 네, 코에서 목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네. 확실하게 좁아진 부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코를 고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당연히 그렇죠.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소아의 수면 무호흡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정확한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법들도 굉장히 다양한가요? 네,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크게는 먼저 공기가 지나가는 흐름 따라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먼저 처음에 공기가 들어오는 코에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고 코살이 부어서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원활하지 않다면 먼저 코 수술을 시행해서 넓혀주는 원인에 따라 또 달라지는군요.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또 그림 보는 것처럼 목젖이 늘어져 있으면은 제일 왼쪽 사진은 편도는 이미 제거한 뒤 모습이고요. 네. 편도를 제거한 뒤에 목젖이 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늘어진 점막을 절개하고 위로 접어서 이제 꼬매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점막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했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상적인 그 점막과 근육은 보존하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골격을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수술 후 네. 모습이고요. 왼쪽 같은 환자 모습인데 수술을 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술이 있는데 이제 목젖이나 그런 부드러운 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틀을 바꾸는 수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하악에 있는 이 뼈를 앞으로 당겨서 뒤에 있는 혀를 앞으로 같이 당겨주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설골이라 그래서 혀의 아래쪽 근육이 붙어 있는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앞으로 당겨주는 수술도 있고요. 네. 이러한 수술이 다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 시행하는 수술은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양악 수술이 있습니다. 양악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만 시행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치료가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양악 수술이 되겠고요. 양악 수술은 이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앞으로 당겨주는 수술이기 네. 때문에 수술도 작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림 보니까 정말 확실히 인두 부위가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확실하더라도 사실 아까 할머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수술 전에 수술이 너무 아프진 않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환자분들이 실제 본인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도 이제 그 다음에 두려운 거죠. 수술을 받기가 두려운데 먼저 아이부터 말씀드리면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이 그렇게 아픈 수술이 아니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편도와 주변 조직의 유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고 통증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인 환자인데요. 성인 환자는 조금 전 그림처럼 이제 목 안에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입안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많이 따갑고 불편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 안에 이만한 상처가 발생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실제 저는 수술 전에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이 수술이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아플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잘 못 먹거든요. 아파서. 그래서 적게는 3, 4kg, 많이는 4, 5kg까지 수술 후에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통증은 사실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서요. 어떤 수술이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제 환자 중에 너무 많이 아파서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어제도 코골이 수술이 2건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오늘 아침 회진 돌았을 때도 별로 안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쉽고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 좀 해서 정말 수술을 했을 때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아는 확실히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소아는 그러니까 완치라는 게 평생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소아가 어른이 되면 또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소아 상태의 코골이는 분명히 완치시킬 수가 있고요. 문제는 어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양압호흡기나 그런 것으로는 굉장히 많이 호전시킬 수 있지만 단점이 있었고요. 수술로는 어떠한 수술을 시행해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을 100% 없애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관계없이 어떤 수술을 해도 분명히 남게 되고요. 우리가 치료 가이드라인 따르면은 수술의 성공을 정의할 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없어지는 게 수술의 성공이 아니고요. 수술의 성공 가이드라인은 수술 전 무호흡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가 1시간에 무호흡 15회 미만일 때 수술의 성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수술의 성공률은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잘 고를 경우에 50에서 60%쯤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40, 50%는 수술을 괜히 한 거냐, 실패한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술 전에 무호흡 수치가 50인분, 40 굉장히 높은 분은 수술을 해서 20, 30으로 줄이면 수술의 성공, 가이드라인은 부족하지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다른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수술에 분명한 이득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매우 심한 무호흡의 가장 좋은 치료는 양압호흡기입니다. 양압호흡기인데 양압호흡기를 이거를 무호흡이 심한 분들을 바로 착용을 시키면은 너무 많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수술을 먼저 시행해서 조금 넓혀주면 양압호흡기를 착용했을 때 걸리는 압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자체의 어떤 효과도 있지만 너무 심한 분들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해서 양압호흡기를 조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용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모시고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료가 분명히 쉽지는 않은데 본인도 노력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이제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게 되면 환자분 건강에 분명한 이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건강한 수면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들어서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독감 환자들이 요즘 참 많다고 하는데요. 이 독감은요, 정말 유행성이기 때문에 콧물이나 기침만으로도 참 전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 관리가 그 무엇보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평소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또 규칙적인 운동, 깨끗하게 손 씻는 습관이 백신 주사를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규칙적인 습관들도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가 면역력을 키우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